한눈에 보는 시장입니다.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 담아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인베스트의 김진만 대표,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쏟아졌던 뉴스들부터 정리하면서 이게 과연 국내 증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어떤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빅테크 기업들의 일명 M7, 7개의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2개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먼저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알파벳, 구글로 저희가 부르죠. 그리고 AMD, 2기업이 실적을 보여줬는데 일단 서프라이즈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주의 투심을 다 같이 이끌기에는 부족했던 걸까요? 하이닉스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약세를 기록합니다. 자, 일단 고문님. 이들 기업 실적을 시장에 주목했던 이유는 향후 HBM이라던가 AI 시장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더 열릴 것인가, 이것 때문에 주목을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은 상승을 보였지만 AMD는 급락 전환을 하기도 했어요. 향후 전망, 두 기업이 좀 달랐습니까? 뭐 실적이 다 참 좋게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한 기업은 뭐 시장 외에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또 한 기업은 시장 내에서 좀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예상보다도 좋게 나왔어요.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 이제 구글 모기업이죠. 실적이 3분기에 122조 우리나라 돈으로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주당 2.12달러, 이 예상 컨센서스는 1.85달러였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이미 발표됐는데 발표해가지고 장 중에 뭐 한 거의 1.8% 올랐다가 시장 장 끝난 다음에 5.8%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로, 이건 뭐 클라우드 부분, 유튜브 광고 부분 이런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판단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AMD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많이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은. 문제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AI 부분에 관련 그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올해 예상되는 그 미국 시가총액 5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19%,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체 S&P 500 지수의 평균은 한 4%대, 4.3%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대비해서 거의 4배, 4.5배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대비해서 3분기도 잘 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시장 거래에서는 4%까지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 후에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안 좋겠다, 좀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폭락하는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현재 장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SK하고 삼성전자를 비교 한번 해보면은 삼성전자 그렇게 바닥을 치다가 SK는 끝없이 올라가다가 이틀 조정을 받잖아요. 받으면서 삼성전자로 넘어갔다가 오늘 다시 또 이제 삼성전자 조금 조정을 보이고 SK는 좀 올라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느 한쪽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적정 주가에 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 차익 매물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로 몰려서 올라간,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조정을 받은 삼성전자 내일은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고, SK하이닉스는 실적에 비해서 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한쪽이 올라간다고 그냥 여기만 올라갈까라는 생각은 지금으로선 좀 금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팁을 좀 주셨는데요. 김진만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배경엔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는, 그 납품하겠다 했지만 계속 미뤄지는, 이게 발목을 좀 잡았잖아요. 어닝 쇼크도 나왔었고요.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HBM 조건부 승인 공급 소식이 전해졌는데, 시장에서 리스크 해소를 반길 줄 알았더니 오늘은 또 쉬어가는데, 뭐
간밤에 나온 실적하고의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삼성전자 오늘 조정이요. 뭐 전반적으로 나왔을 때 이제 알파벳 쪽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AI는 돈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전분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서 좀 많이 빠졌고 관련돼서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AI가 돈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가이던스 높게 잡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블랙에 이제 어느 정도 AI GPU가 갖춰지기 이전까지 공급 과잉보다는 수요 과잉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에 대한 반증으로 삼성전자 사실 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변화 차원에서 일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노이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니면 아닌 거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라고 나와야지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언제든지 또 탈락의 고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적어도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들어간다고 해서 SK 하이닉스의 파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AI GPU 쪽의 수요가 견고하니 HBM 쪽의 수요 또한 계속 견고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 관련돼서는 AMD 코멘트 중에서 급락의 사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안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나오고서 바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즉 계절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점유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빌레길이나 B100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혹은 이제 고객사가 우리 거를 써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멘트 에 맞춰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오늘 상승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알파벳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 2분기에 유튜브 광고 매출이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3분기 발표된 실적을 확인해 보면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 전환을 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더 살아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고모님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상승 의미 있게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최근에 움직이는 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딴 쪽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수급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동안 빠졌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2, 3일 사이에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린 것 같아요. 딴 것들은 올리진 않았어도 그래도 버티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의미를 두자해서 최근 부종목 보면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게 한미반도체, 뭐 동훈아나텍 이 정도인데 동훈아나텍 그동안 상당히 실적에 비해서 좀 덜 올랐고 혈당칩 관련 쪽으로도 좀 얘기가 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마 테마성을 갖고 움직였다라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는 지금 미국의 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관련 A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거의 뭐 신고가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디커플링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히 좀 소외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계속 좋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내년 매출까지 지금 다 완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진짜 그게 긴가민가 하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 갖고 얘기가 나와서 좀 문제가 있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SK 같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가면서 완성체주가 올라가면서 뒤에 부품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보면은 그래서 연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고 매매하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미반도체 이야기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꼽히는 쪽을 본다면 뭐 한글과 컴퓨터, SP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있는데요. 김진만 대표님 이들 기업에 대한 전략은요? 사실 챗 GPT 사용하시나요? 예, 가끔 씁니다. 저는 돈을 많이 내고 쓰는 그 버전을 프로 버전 쓰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AI 시발점이 되었었잖아요. 관련 소프트웨어 주들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도 잘 만든다라고 하면 분명히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알파벳 실적에서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GPT 스토어 쪽으로 이제 보통 많이 올랐던 뭐 한글과 컴퓨터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이제 카페24라고 유튜브 쇼핑과 연동을 해서 커머스 쪽으로 지금 유튜브 쇼핑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GPT 스토어 쪽 이제 기본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었던 폴라리스 관련주나 혹은 한국과 컴퓨터 같은 종목이 좀 오르는데 오늘 이제 만약에 이제 알파벳 상승과 연관을 지어서 보시게 되면 카페24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관련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카페24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GPT 스토어 쪽으로 오픈 AI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AI 소프트웨어 쪽 상승 룸이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당 여러 굴레가 있겠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AI 커머스 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AI 의료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상승 룸이 많은 거는 AI 의료 정보 쪽이 조금 더 룸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출이나 이제 수급이 전환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오늘 구글이 그 부분들을 일부 어느 정도 증명해 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AI 소프트웨어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상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네. 있는데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기다려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한 종목들까지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고요. 테마성 흐름도 정말 뜨겁습니다. 그중 단연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겠죠. 어제도 올랐고요. 오늘도 사실 비트코인 자체의 이슈가 있어요.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장중에 73,544달러를 돌파하고요. 원화로는 1억 원을 넘깁니다. 어제 샀으면 몇 천만 원은 버는 그런 흐름이 하루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단연 1순위로도 꼽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관련주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모님 먼저 도와주실까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발언,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계속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테마로 봐야 되는 건지 이번 주만 오르는 건 아닌지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연속성 있을까요? 오늘 이제 수요일이에요. 네. 미국 대선이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우리 시각으로는 수요일이 되겠고 결과는 아마 목요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해리스가 우세하다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 쪽으로 좀 옮겨갔어요. 실제적으로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일인데, 글쎄요, 이게 추세가 트럼프 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오르겠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00만 원이 그러니까 1억이 넘었어요. 1억이 넘었는데 이게 작년 1월 달에 2천만 원에서 지금 1억까지 지금 1년 사이에 올라간 거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최고가는 1억 450만 원인데 얼마 전에 이제 10월 달이었는데 10월 초였는데 뭐 충분히 그거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 해서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는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예상했던 건 상당히 거꾸로 가죠. 얼마 전까지는 미국 국채 사면 상당히 이익 본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됐을 때는 완전히 거꾸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는 저는 비트코인의 강세는 예상이 돼요. 하지만 월요일 되고 뭐 좀 그러면은 또 뭐가 또 얘기가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계속 갈 수 있는 트럼프가 계속 지지를 받고 갈 수 있는 입장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의 강세는 예상을 하지만 다음 주는 많이 올랐어도 하락을 차익 매물을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팔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너무 확신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된 이후에 반짝은 할 수 있어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왜냐하면은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 그 해리스라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쪽도 맞아요. 해리스도 뭐 안전장치 규제 완화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예전에 그 전해
대통령 선거할 때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지금 거의 얘기가 되는 상태고 그래서 주가에서도 트럼프가 되면은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게 해리스보다는 미국 주가는 긍정적이지 네. 않겠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데 그 다음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만큼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을 저희가 조심하자 이런 조언을 주신 건데요. 그리고 더 오르기에는 아직은 그 힘을 얼마나 받아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을 주셨지만 해리스 부통령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김준만 대표님 누가 되든 좀 더 힘을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이 어쩌면 빠를 때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 있으세요? 분명히 이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어느 네. 정도 트럼프 혹은 이제 해리스 대통령이든 뭐 어떤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시장의 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필두로 해서 지금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이 한 72, 한 개당에 뭐 77만 2천 불 요 구간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팔고 싶은 부분 사람들 충분히 나올 거고요.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 등 아직 출회해야 될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 그 물량들이 출회가 됐었을 때 그때 매수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뭐 여러 반감기 이야기도 있고 반감기가 지났을 때 몇 달 후부터 이렇게 고점을 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고점 돌파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현명하다라고 하면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시는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일단 코멘트 자체는 좀 립서비스로 좀 이제 지지자들을 달래려고 그런 부분들 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체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STO 관련주들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STO 법안 재발의 소식에 토큰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서 STO가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두 개가 같이 만나서 함께 테마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지 보유자의 영역에서 저희가 한번 투자 점검을 해볼까요? 충분히 지금 같이 올라가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알트코인이나 STO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다 같은 코인 종류고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들이 이제 어제 그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다 좀 주춤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차익 매물이 이렇게 오전에 빨리 나온다라면 또 오후에는 또 반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저는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까지는 계속 매매가 단기 매매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 뭐 그냥 차익 매매 그냥 나와서 폭락한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코인 관련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게 우리 기술 투자나 뭐 한화 투자, 네, 그다음에 그 서울옥션 T4NTP 등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게 오늘 벌써 차익 매물이 이제 앞에 두 종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을 잘 상황 판단해 가지고 오후가 돼서 또 반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갤럭시아 트리머니, 그다음에 K옥션, 서울옥션 이런 쪽이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지금 갤럭시아 머니 트리 같은 것도 지금 차익 매물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거래도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줄어든 상황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다면은. 후반에 가서는 한번 상승세를 노려보고 오늘 안 된다면 내일 오전에 좀 빠질 때 들어가도 단기 매매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와 해리스 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급등과 함께 관련주들의 흐름, STO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주도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종목으로 시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실적도 좋았는데 연내 대형 수주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김준만 대표님, 하지만 주가만 놓고 보면 1년 동안
긴 기간 동안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을 계기로 그 돌파까지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대 로템이나 LIG 엑스원 같은 대표적인 방산주들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 좀 민영화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실적 관련된 이슈를 일단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좀 오래된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뭐 박스권을 상단 63,000원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66,000원까지 시장에 좀 모멘텀을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떤 섹터 혹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는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일단 방산 쪽은 당분간 괜찮을 거다라고 그런 코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홀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급락 중인 종목 가운데 금양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재료가 또 하나 안 좋게 붙었죠. 허위 공시로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됩니다. 2억 원가량 제재금도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 장중에 20% 급락하고 아랫꼬리를 달고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금양 투자 전략 주시죠, 고모님. 이 허위 공시해가지고 어제 거래 정지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재금도 한 2억을 받고 벌점도 10점 받았는데 이 회사가 지난해 그 몽골에다가 리튬 광산 개발을 한 게 있었는데 MOU를 맺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최근에 수정을 했는데 크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진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 생각도 없지 않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 장래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경영 계획 관련해 갖고 상당히 좀 약간 문제성을 발휘해서 이제 제재를 줬는데 글쎄 이 회사 지금 실적 살펴보더라도 글쎄요, 2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3분기 적자가 풀리려나? 올해 작년에 적자가 전환이 됐어요. 146억 순이익 적자가 됐는데 올해도 적자는 면치 못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계속 주가가 버틸 수 있겠냐? 현재로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크게 모멘텀이 없다. 오늘 다만 거래가 오늘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모멘텀은 될지 모르지만은 추세 상승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실적을 회복하지 못한 한 종목 더 점검합니다. LG생활건강. 오늘 증권가에서도 리포트가 목표가 하향과 함께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13% 급락을 하고요. 구조조정 소식까지 함께 나오면서 투심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LG생활건강 어떡할까요? 사실 K뷰티, K화장품만 놓고 보면 기대감이 큰데 LG생건은 아닐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점유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네. LG생활건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이것에 멀티플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이제 LG생활건강만의 무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계속 매출 안 좋아지고 있죠. 이제 중국 쪽 화장품에 밀리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 국내 또한 마찬가지로 굳이 LG생활건강 제품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대체제와 유명한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많이 하락했고 이 부분들이 주가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싸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다라는 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까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기업인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이제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한미사이언스 준비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이 아직도 뜨겁게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추측이 더 큰 상황입니다. 고모님,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될까요? 제약회사가 이게 신약으로 살아야 되는데 경영권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본업이 게 아니라. 좀 씁쓸하고 이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벌써 잊을만 하면 또 얘기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 어떻게 결말이 나도 이거는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글쎄요 하여튼
경영권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뭐 주가가 지금 용수숨 치는데 오늘 장이 안 좋잖아요. 네. 수급이 좀 몰린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섣불리 들어가갖고 내일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거래도 엄청 터졌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되레 한미 사이언스 가시려면은 한미 약품 좀 덜 먹더라도 아무래도 비만에 가장 빨리 적합할 수 있는 회사고 뭐 여러 가지 그 신약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이런 데서 실적 이런 거 여러 가지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소외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 쪽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30분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변화 감지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구간이고요. 삼성전자도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내기 위해서 힘차게 움직여줍니다. 그 배경에는 수급의 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현 구간에서 어떻게 수급 향방, 방향을 잡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수급의 참견 바로 함께 하시죠.